네, 어느덧 1월도 월 중반을 넘어서 월 말로 갑니다. 시장 변화들을 좀 기대해도 좋을지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본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끝이 났고요. 다시 기업 실적과 국내는 이제 또 성장률 발표가 내일이죠. 목요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변화가 좀 있을지 주간 핵심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조 대표님이 보내주신 핵심 키워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차별화 심화 국면. 네. 차별화 심화 국면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차별화 심화 국면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라고 하면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코스피와 코스닥, 또 수출주와 내수주, 방어주 이런 뭐 차별화가 있을 텐데요. 이런 그 차별화 국면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데 또 더 심한 거는 네. 그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너무나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똑같은 업종 내에서도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뭐 비단 새로울 건 없지만요. 근데 그게 더 심화됐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요즘은 이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바로 이제 차별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월별 시장 수급 먼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보시면 지금 그 1월 달에 들어와서 수급이 이 코스닥하고 코스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5,200억 정도 매도했죠. 지금 빨간 글로 쓰는데 앞에 마이너스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코스피 5,200억 매도고. 그 다음에 개인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또 실제로 반대입니다. 그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은 팔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루어졌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장세가 올해 1월 달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선물 포지션도 보면 지금 주간 누적이나 야간 누적 롤오버를 보면 전체 그 포함시켜서 다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 16,000계약 정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16,000계약 정도가 실질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자체를 실질적으로 계속 해지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형태의 흐름보다는 사실은 파생시장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도 되는 형태에다가 파생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이제 장중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그 흐름을 보면 현대차와 이제 그 현대차의 흐름인데요. 이 현대차의 흐름을 쭉 보시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전체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자체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90엔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밀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인 어떤 추세를 거칠 것이냐, 엔화 약세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추세적으로 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 자체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그 엔화 약세가 계속 가게 되면 관련 업종인 그리고 그 현대차 자동차 업종 자체가 굉장히 막혀있는 어떤 구조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선 자체를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헤드앤숄더링이 위축돼 있고 자동차 업체 전체로 보면 상당히 위가 막혀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환율에 의해서 IT 자동차가 막혀버리면 상당히 좀 막혀있는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런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 국가별 지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이게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이고 스페인인데 불과 작년 이맘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로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도 보면 중국 상해 GDP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나타나고 있죠. 일본도 지금 통화 정책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죠. 또 미국 자체도 지금 부동산 지표라든지 또 이번에 실적 시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은데 앞서 우리 예민수 앵커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는 실적도 좋아지는 종목들도 없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실적도 아직 담보하지 못하고 환율도 우호적이지 못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디커플링 혹시 차별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동안 이제 자동차주를 필두로 수출주들이 엔화 약세 때문에 상당히 눌렸었죠. 그런 점에서 조금 반등은 올 수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대응 전략은 수출주보다는 내수주나 방어주 중심으로 그러면 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한데요. 준비한 자료 보시면 이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22일 날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제도 시장이 한 10포인트 정도, 9포인트 정도 올렸는데, 결국 어제 올렸던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그동안 상당히 못 갔던 이런 그 자동차 부품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 순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걸 딱 봤을 때는 시가총액에서 자동차나 IT가 차지하는 게 그냥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냐라는 수준을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어떤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단 자체가 2100에 딱 막혀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선 올라올 때 펀드 한매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나 지표가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환율의 수출주에 대한 IT나 자동차를 좀 잡아 있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수준에서 한 2050, 2100까지는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무리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주 위주의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런 갇혀있는 상태에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 화요일, 수요일이 외국인들 뱅가드 펀드 관련돼서 매물 요주의 일자입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은 2천억을 순매도했으니까 많았는데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주면서 넘어갔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쪽으로는 막혀 있어도. 이게 뭐 이번 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매달 나오잖아요. 그 물량 자체가. 그래서 지금 수급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매달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그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수급 공백인 상태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 자체가 좀 약해진다는 것 흐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굉장히 주체가 탄탄한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약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구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3주 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겁니다.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지수 전망이요. 요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1960을 찍고 1990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950선 언저리까지는 거의 바닥인데요. 한 2050 정도 올라가면 또 고점의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에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박스권 저점에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략을 한번 보세요. 2050에서 1950이니까 사실은 한 1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와중에서도 가는 종목은 굉장히 잘 간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통신. 이번 주도 거의 핵심에 있고요. 유틸리티, 제약, 금융 다 내수업종입니다. 그리고 환율 방향성이 연동이 되지만 단기적인 반등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아직 안 가다 보니까 수출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묶여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상단이 계속 막혀 있다는 건 우리나라 구조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구조로 봤을 때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런 국가별 업종별 차별화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SK라든지 GS 같은 경우는 정유업종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주회사 쪽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유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쪽에서 보면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은 거의 못 가고 있지만 지주회사 쪽은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주회사 쪽도 보면 SK나 정유주가 잘 가는 게 아니라 CJ그룹 전체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조정은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순차적으로 가는 형태, 그러니까 잘 가는 업종, 주도 업종 내에서도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뒤따라가는 종목이 있단 말이죠. CJ그룹 쪽에서도 CJ제일제약이라든지 또 CJ대한통운이라든지 CJ 같은 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게 CJ CGV라든지 아니면 CJ CNN 같은 게 이제 따라가는 형태의 그런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니까 잘 되는 업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는 업종 내에서 상위 업종과 하위 업종에 있던 시간차를 두고 순환매가 도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지수도 박스권 저점 봐야 되죠. 그리고 종목들, 업종들도 차별화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씩 좀 여러분들이 좀 선별해서 압축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예 안 되는 종목들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집중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수익률 차원에서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요즘만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변화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조일교의 주간 증시 키워드 그리고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아직은 주식 70, 현금 30% 비중이고요. 다소 좀 갇혀있는 구조에서 내수주, 코스닥 중심으로 공략해야 된다는 기조 자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